조용한 밤입니다. 새로 피운 등불 곁에서 이야기를 좋아하는 벗들을 다시 맞이하게 되었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야담은 한때는 사랑받는 정실 부인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여인, 그리고 몇 해 뒤 누구보다 크게 돌아와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호서 지방 어느 고을? 무역으로 꽤 이름을 알리던 집안, 이도연의 집에는 갓 혼례를 올린 젊은 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윤서? 양반가 규수 출신이었지만 자수만 곱게 놓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시집 오던 날 시아버지가 던져준 장부를 하룻밤 만에 훑어 정리해 내어 집안 어른들을 놀라게 만든 사람이었지요. 시아버지가 장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살림을 맡겠다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지. 다음 날 윤서는 장부를 들고 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 달엔 세금이 겹치는 날이 많아 살림이 퍽퍽하겠습니다. 대신 다음 달에는 이만큼 여유가 생길 터이니 지금 쓸 수 있는 건 여기까지가 적당합니다. 도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걸 하루 만에 다 본 거요? 장부도 사람 마음처럼 들여다보다 보면 어디에서 아우성을 치는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둘의 혼인 초반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공부보다는 장사에 재능이 있었고 윤서는 말이 많진 않았지만 숫자와 사람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집안 어른들도 흐뭇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 같지 않게 살뜰하구나. 그러나 이 평온이 오래 갈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권세였습니다. 이 고을에는 민판서라 불리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세금과 재판, 땅 문서까지 손에 쥔 이 고을의 또 다른 왕 같은 존재였지요. 도연은 그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나도 혼인과 장사로만 끝낼 수는 없지 않겠어. 그러던 어느 날 민판서가 주최한 잔치에 이 집안도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 자리로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기와 지붕 사이로 넘어온 달빛 아래 붉은 저고리와 짙은 치마가 물결처럼 흔들렸습니다. 기생 출신이라 했지만 눈빛 하나만큼은 쉽사리 가늠할 수 없는 여인. 이름은 화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판서께서 특별히 데려온 사람이라더라. 얼굴도 얼굴이지만 말재주가 대단하다더군. 화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술잔을 돌렸습니다. 오늘 술자리가 참 좋으네요. 이 고을엔 인물도 소문도 많은 것 같아요. 도연은 모르게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화연이 슬쩍 웃으며 말을 걸었지요. 도련님께선 오늘따라 술이 잘 안 넘어가시나 봐요. 그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던 무언가가 아주 작게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화연은 자주 이도연의 집 근처를 오갔습니다. 어느 날은 민판서의 수화를 따라왔고 또 어느 날은 장사 이야기를 핑계 삼아 들렀지요. 언제나 웃음기 어린 입가였지만 눈빛은 윤서를 곱게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사랑채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화연이 말했습니다. 정실마님께서 장부를 직접 보신다지요? 손이 아주 야무지시다고 들었습니다. 집안 살림을 맡은 사람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숫자만 보면 머리가 아파서요. 참 부럽네요. 남편 곁에서 그런 일을 함께 논할 수 있다는 게.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얹힌 가시가 느껴졌습니다. 윤서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 여인은 대체 어디까지 들어올 생각일까?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에는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장부 속 돈이 설명 없이 빠져나가고 대갓집에 보내기로 했던 비단이 종종 사라졌습니다. 부엌에서는 식재료가 자꾸 모자란다 했지만 어디로 사라지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먹을 약재 속에서 알 수 없는 가루가 섞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외쳤습니다. 이 약봉투 누가 마지막으로 손 뗐습니까? 다른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님께서 직접 챙기셨지요. 그날 밤 도연은 술기운이 잔뜩 오른 얼굴로 윤서를 불렀습니다. 부인, 요즘 집안이 이상하오. 장부도 창고도 약재도 모두 그대 손을 거쳐가는데 나쁜 소문이 들려오고 있어. 소문은 바람 같아서 원래 근거 없이도 부는 법입니다. 장부와 약재 모두 제가 책임지고 다시 살피겠습니다. 헌데 왜 하나같이 그대 쪽을 가리키는 것이냐. 나도 사람인지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 이미 마음속에 균열이 생긴 도연 곁으로 화연이 슬며시 파고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안에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민판서에게 보내기로 했던 거액의 은전과 비단 몇 필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집안 전체가 뒤집혔고 창고와 방안이 모조리 뒤져졌습니다. 민판서 쪽 수아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부엔 분명히 적혀 있지요. 이 날짜, 이 양만큼의 비단과 은전. 그런데 실물은 어디 갔습니까? 윤서가 장부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 날짜에 민판서 댁으로 나간 것이 맞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장부에 올린 것입니다. 하지만 증인은 이미 짜 맞춰져 있었습니다. 화연이 맑은 목소리로 고개를 갸웃하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들은 말로는 정실마님께서 살림을 모두 틀어주고 계신다죠. 남편 몰래 친정에 돈을 보내셨다는 말도 어디선가 들은 것 같네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윤서에게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인, 정말이요? 나 모르게 그런 일들을. 서방님은 절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증거들이 모두 그대를 향해 있지 않소. 민판서께서도 체면이 있는데 내가 어찌 하라는 말이오. 민판서 측 수아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지키려면 썩은 뿌리를 잘라내야지요. 그들이 말하는 썩은 뿌리는 바로 윤서였습니다. 해가 기우는 비 오는 날 결국 일이 벌어졌습니다. 젖은 마당 한가운데에 윤서의 옷가지를 넣은 보퉁이가 던져졌고 하인 둘이 윤서의 팔을 붙잡아 대문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도연은 비를 맞으며 서 있다가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마라. 그 말은 남편의 입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두려움과 욕망 그리고 민판서의 그림자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려 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친정은 빚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비를 맞으며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거친 나무 기둥, 그러나 관청 같은 싸늘함이 아닌 소박한 집안이었습니다. 곁에는 흰 머리를 대충 틀어 올린 노부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들었구나.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 고을 상단을 맡고 있는 집이다. 사람들은 나를 상단 할미라 부르지. 길바닥에 쓰러진 걸 그냥 두고 가기엔 내 눈이 너무 또렷해서 말이다. 노부인은 윤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장부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곱지 않더라. 바늘만 잡던 손이 아니다. 글은 읽느냐? 예, 조금은 봅니다. 그럼 이걸 좀 봐라. 숫자가 요즘 내 눈을 자꾸 피하더구나. 윤서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몇 장 넘기기도 전에 구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물건이 자꾸 싸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장꾼들이 노리는 틈이 늘 똑같은 모양이네요. 이 날짜, 이 양으로 움직이시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노부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런 게 보이는 사람이 흔치 않다. 내 사정이야 다 듣지 않아도 대강은 알겠다. 밥이나 먹고 살아라. 대신 상단 일을 좀 도와라. 그날 이후 윤서는 상단의 막내가 되었습니다. 새벽이면 마당으로 나와 물건이 언제 출발하고 언제 도착하는지 기록했고 장군과 상인들이 가져온 시세를 한 땀 한 땀 글자로 옮겼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부는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조금 흐르자 상단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손에만 보던 물건에서 손을 떼고 새 길을 열었습니다. 산골의 인삼과 한약재, 포구의 소금이 언제 가장 귀해지는지 윤서는 숫자로 보여주었습니다. 노부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애가 길을 그렸어. 장사꾼에게 길이 생기면 그게 곧 힘이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윤서는 수많은 장부를 정리하다가 익숙한 이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도현, 화연, 민판서? 그 이름 옆의 숫자들은 예전 집에서 보던 장부의 흐름과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세금, 사라졌다가 애매한 날짜에 다시 나타난 은전. 윤서는 손에 든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날 나를 몰아낸 연극의 막 뒤에 있던 건 이 숫자들이었구나. 마당에 나가 서 있자 옛집의 대문과 비에 젖던 자기 모습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때 노부인이 옆에 와 섰습니다. 그 집 일 아직도 잊지 못했느냐. 잊으려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유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왜 나를 버려야만 했는지, 왜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이 그토록 중요했는지, 이제는 되갚고 싶은 것이냐?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데만 마음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날 버려진 제 이름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노부인은 한숨을 내쉬다가도 결국 말해 주었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다. 허나 내 눈이 이미 돌아갈 길을 보고 있구나. 가봐라. 대신 이번에는 도망치지 마라. 몇 해 뒤 호서 지방 그 고을에 커다란 상단 행렬이 들어섰습니다. 새로 떠오른 상단, 은송상단. 선두 마차에 앉아있는 여인은 단정한 옅은 빛 한복을 입고 얌전히 상단 깃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새 상단이래? 장부를 직접 보는 여인이 주인이라던데. 이 고을 장사판이 뒤집히겠구만. 도연도 그 소식을 들었다가 직접 상단에서 보낸 소개서를 보았습니다. 은송상단 주인 윤씨 부인. 이름 석자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이름인데. 마침내 상단과 도연의 집은 거래를 논하기 위해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널찍한 사랑채에 차와 과일이 올랐고 윤서는 상단 대표로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그 얼굴을 보던 순간 어딘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 고을의 이도현이라 하오. 오랜만입니다. 이 고을은 예전부터 살림이 탄탄했지요. 예전부터? 윤서는 태연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늘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물건이 흐르는 길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화연은 옆에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상단에서 오신 길이라 피곤하실 텐데 괜찮으신가요? 길이란 원래 피곤하니까 길이지요. 그날 이후 윤서는 이 고을의 상인들을 하나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에 치여 한숨 쉬는 농부, 장부 조작 때문에 누명을 쓰고 쫓겨난 하인, 한때 집안의 번영을 위해 이용되었다가 버려진 이들까지. 늙은 상인이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을 숫자로 다 적어줄 수 있겠소. 누가 얼마를 빼앗아 갔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예, 이번엔 숫자가 대신 말하게 해야겠지요. 그녀는 상단 장부, 상인들의 작은 메모, 심지어 민판서 측에서 흘린 영수증까지 모아 퍼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동안 이 고을에서 움직였던 돈과 곡식이 어디에서 부풀려지고 어디에서 사라졌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차곡차곡 쌓아 올렸지요. 어느 저녁 민판서와 도연이 함께하는 잔치에 상단 대표로 윤서가 초청되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었을 즈음 윤서는 조용히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대감마님, 이 고을의 세금 흐름을 간단히 그려본 것뿐입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민판서가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숫자와 날짜, 이름들이 줄줄이 이어져 자신이 나눠 뜯어 숨겨둔 장난들이 한 줄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이지요. 잔치가 끝나자 민판서는 수아를 불러 말했습니다. 저 여인을 가만두면 안 된다. 상단 물건이 이 고을을 지나지 못하도록 막아라. 숨통을 조여야 한다. 곧 상단의 물건은 곳곳에서 이유 없이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관 앞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세금이 갑자기 2배로 붙기도 했습니다. 상단 사람들 사이에서 불안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괜히 나섰다가 화만 입는 것 아닌가요? 이쯤에서 발을 빼는 게 나을지도. 윤서는 한동안 말없이 장부를 바라보다 노부인을 찾았습니다. 겁이 나는 게냐? 겁이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그날 비에 젖어 쫓겨나던 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 그 얼굴은 나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럼 끝까지 가보아라. 이 집이 내 등을 대신 떠밀어 줄 것이다. 윤서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수를 쓰겠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등불을 밝히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몇 해 전 기생 신분으로 처음 썼던 짧은 탄원서보다 훨씬 길고 꼼꼼한 글이었습니다. 고을의 세금 구조, 민판서의 장부 조작, 피해를 입은 농민과 상인들의 이름, 그리고 이도연 집안을 통해 흘러간 비단과 은전의 흐름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적어 넣었습니다. 탄원서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것은 이름 없는 백성이며 그 다음은 이름을 잃은 여인입니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기에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탄원서는 상단의 이름으로 조정에 올라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고을에 암행어사가 내려왔습니다. 민판서는 웃으며 그를 맞이했지만 이미 여러 상인과 백성이 준비를 마친 뒤였습니다. 암행어사가 각 집에 장부를 모을 때 윤서는 자신이 정리해 둔 장부 묶음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나갔습니다. 이건 누구의 정리요? 은송상단에서 그리고 한때 이 집에서 살림을 맡았던 사람의 정리입니다. 공개 조사 자리에서 암행어사가 물었습니다. 민판서의 세금이 이만큼 거두어졌다면 관청에는 왜 이만큼밖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나머지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장부를 고치라 지시한 이는 누구냐? 민판서의 수하와 이도현 댁 사람들입니다. 이야기가 점점 한 곳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마침내 윤서가 사람들 앞에 걸어나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도연의 첫 번째 아내였던 윤서입니다. 순간 마당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고 화연은 손에 들린 술잔을 떨어뜨릴 뻔하며 숨을 삼켰습니다. 암행어사가 묻습니다. 정녕 그대가 그동안의 일을 알고 있었단 말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다만 제가 장부에서 느낀 이상함 때문에 저는 집 밖으로 쫓겨났지요. 버려지고 나서야 이 숫자들이 말하는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윤서는 장부와 탄원서를 번갈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 억울함만 풀어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고을의 백성들이 몇 해 동안 빼앗긴 곡식과 돈, 그리고 이 일로 삶이 무너졌던 이들의 이름을 다시 장부 위에 올려놓고 싶었습니다. 민판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와 날짜, 많은 사람의 입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결국 민판서는 관직에서 쫓겨나 유배를 가게 되었고 도연의 집안은 재산 대부분을 몰수당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마당 한가운데서 도연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부인 아니 윤서, 내가 잘못했소. 그날 그대를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겁이 많았소. 윤서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날 버려졌던 제 이름을 위해 돌아온 것뿐입니다. 이제 저에게 부인이라 부를 자리는 당신 곁이 아닙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걸어나갔고 도연은 더 이상 붙잡지 못했습니다. 화연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나도 남이 짜놓은 판 위에서 춤추던 사람에 불과했군요. 그 뒤로 윤서는 상단과 함께 하사받은 빈 관청터에 새로운 집을 세웠습니다. 집 이름은 소연원. 쫓겨난 첩 버려진 기생, 일자리를 잃은 하인, 집과 가게를 빼앗긴 상인들이 하나둘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배우고 부엌에서는 함께 나눌 밥이 끓고 안채에서는 여인들이 바느질과 장부 보는 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를 알면 누가 너를 속이려 할 때 그걸 알아볼 수 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속이려 들 테니 적어도 너희 손만큼은 속이지 않도록 하자. 몇 해가 흐른 어느 가을날 소연원의 마당에는 노란 국화가 가득 피었습니다. 사람들이 국화를 따서 멍석 위에 펼쳐놓고 말리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이 국화차를 마시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걸어온 길을 한 번쯤 떠올려 봅시다. 아이들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원주인마님, 예전에는 뭐 하셨던 분이에요? 윤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쫓겨난 아내였지. 지금은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사는 집의 주인일 뿐이야. 국화 향기가 바람을 타고 마당 가득 번져갔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새 장부를 펼쳐 오늘 소연원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을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버려졌던 사람들의 이름 옆에 조용히 새로운 삶이라는 글자가 덧붙여지고 있었지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쫓겨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끝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윤서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켠에도 작은 불씨 하나쯤 남겨두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소연에게 작은 신호 하나 남겨주실래요?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심지를 더해주고, 좋아요는 이 등불이 더 오래 타도록 기름을 부어줍니다. 댓글은 이 밤에 함께 앉아 두런두런 나누는 뒤시야기 같답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엔 또 다른 조선의 한 페이지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